탁송하다가 집에 가는 대리운전. 나는 야 집 가자 킹대리. 오늘은 굉장히 친숙하지만 운전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 해도 막상 직접 운전해볼 기회는 잘 없는 차. 학원차, 유치원차, 노가다, 인력사무소, 셔틀 등등 개인 용도로 쓰는 차보다는 뭔가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이미지. 바로 스타렉스의 후속작 스타리아.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다. 요즘은 그냥 스타렉스, 스타리아라고 부르지만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봉고차라는 단어가 기억날 것이다. 봉고차라는 단어가 익숙하다면 최소한 마이마이, 워크맨, 삐삐, 시티폰을 알고 있는 동년배들일 테니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기 바란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류의 승합차는 옛날엔 그냥 통틀어서 봉고차라고 불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왜 승합차는 봉고차로 불리게 됐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선 승합차에 대해 기본적인 역사를 쭉 훑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듯 하다. 1980년 기아는 일본 마스다 봉고를 기반으로 한 승합차를 출시한다. 봉고가 출시되던 80년대 한국은 자가용 보급률이 낮고 대가족 문화였으며 단체 이동 수요가 많았고 학원, 교회, 회사, 통근 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이었다. 1980년 봉고 트럭 모델이 먼저 출시됐으며 승합차에는 구분을 위해 봉고 코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70마력의 2209cc 디젤 엔진을 장착했고 최고 시속은 115km까지 가능했다. 출시 당시 가격은 638만 7천원. 이 봉고 코치가 시대의 흐름을 타고 대성공을 거두면서 소비자들에게 봉고는 곧 승합차를 의미하게 됐다. 초기에는 개인 등록이 불가했기 때문에 지인의 회사에 위장 등록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고 다른 회사의 승합차도 싸잡아서 전부 봉고차라고 불러댔는데 스테플러가 호치케스로 불리고 반창고는 데일밴드로 불리고 가스버너는 브루스타로 불리던 것처럼 브랜드명이 일반 명사가 돼버린 케이스이다. 이렇게 기아 봉고의 성공을 바라본 현대는 일본 미쓰비시 델리카 L300을 기반으로 제작된 그레이스를 출시한다.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버전의 봉고였고 실제로 사람들도 그냥 봉고차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 봉고도 마찬가지지만 네모 헤드라이트는 참 정겨워 보인다. 1990년대 초반에는 기아 봉고와 현대 그레이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보였는데 구급차나 학원차는 그레이스가 압도적이었다. 승합차는 봉고가 원조였지만 구급차나 학원차에 그레이스가 선호되던 가장 큰 이유는 차체 크기인데 초기 봉고 승합차는 소형 상용차 기반이었으나 그레이스는 미쓰비시 델리카 기반으로 차체가 더 크고 높았다. 특히 구급차는 단순히 사람을 태우는 차가 아니라 들것, 산소통, 응급장비, 의료진 공간 등이 같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레이스는 천장이 높고 실내가 넓어 개조가 쉬웠기 때문에 구급차로는 봉고보다는 그레이스가 선호되는 분위기였다.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은 승합차를 봉고차라고 불렀지만 막상 봉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승합차보다는 트럭 이미지가 강해졌고 그레이스는 끝까지 사람 태우는 차 이미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승합차의 삼국지 위초고 시대였다. 현대 그레이스, 쌍용 이스타나, 기아 봉고는 단종 후 베스타와 프레지오로 이어졌는데 이 시기는 한국 승합차 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지금 학원차로 많이 쓰이는 카니발은 90년대 후반에나 등장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각종 학원들의 통학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봉고차들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현대는 1997년에 스타렉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를 내놓는데 이 차는 단순한 후속 모델이 아니었다. 이전까지의 승합차는 운전석이 앞바퀴 위에 있고 엔진이 좌석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승차감이 트럭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스타렉스는 승용차 같은 대시보드와 비교적 긴 보닛, 조용한 실내, 고급스러운 옵션을 달고 나오며 사람들은 봉고차가 승용차 같다라고 느끼게 된다. 게다가 97년 IMF를 겪으며 기아는 현대에 흡수되고 IMF 이전부터 휘청거리던 쌍용은 IMF 때 박살나고 대우가 인수했지만 본인들 본진도 불타고 있던 대우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건 그 당시에도 미친 짓이었고 당연히 또 망하게 되며 훗날 쌍용차 사태까지 이어진다. 98년 1월에 기아에서 카니발이 나오며 다인승 승합차 시장 일부를 카니발이 가져갔지만 1997년 말 기아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1998년에 현대의 기아 인수가 진행됐기 때문에 기아 봉고로 시작된 승합차 시장은 최종적으로 현대 기아의 스타렉스와 카니발로 천하통일되게 된다. 서론이 길었고 진짜 리뷰 시작한다.
전 모델인 스타렉스와 비교해보면 엔진룸이 툭 튀어나오고 뒤는 네모난 상자 모양의 구형 스타렉스는 누가 봐도 납품용 탑차 느낌이었으나 스타리아는 A필러부터 보니까지 완만하게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가 훨씬 커 보이고 매끈한 느낌을 준다. 요즘 현대가 밀고 있는 일직선 주간주행 등이 스타리아에도 적용됐는데 투박하고 단단해 보이는 구형에 비교하면 뭔가 우주선 같은 느낌이다. 스타리아에서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벨트 라인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옆구리 전체가 창문인 것처럼 보인다. 시야가 탁 트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외부에서 내부가 너무 잘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서 썬팅이 필수인데 창문이 크다 보니 비용이 좀 더 든다고 한다. 뒷유리도 더 길어졌고 테일램프는 비슷하게 길쭉한 디자인이지만 스타리아는 천장부터 범퍼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파라메트릭 픽셀 LED 램프를 장착하고 있다.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0 모터 최고 출력 54kW로 약 73.4마력이며 최대 토크 304Nm 시스템 합산 출력 245마력에 토크 37.4 이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공유하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가 조합된 시스템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30에서 40km까지 올라갈 때 전기 모터로 시작되지만 악셀 밟는 강도에 따라 엔진이 바로 개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 디젤 스타렉스 탈 때 느껴지던 탈탈거리는 엔진 진동 및 소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스타렉스가 아무리 좋아졌다 한들 학원차, 짐차의 느낌이었다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그냥 큰 패밀리카 느낌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다. 구형 스타렉스 특히 벤 모델이나 하위 트림은 뒤쪽에 트럭에나 들어가는 판스프링이 들어가서 방지턱 한 번 넘으면 뒷좌석 탑승객의 척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지만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이라 노면 잔진동을 아주 잘 걸러준다. 솔직히 승차감만 놓고 보면 카니발과 비벼볼 수는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듯하다. 거기에 2열 공간은 광활하기 그지없는데 카니발보다 전고가 훨씬 높아서 실내에서 고개를 크게 숙이지 않고도 시트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내부에 앉았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아 개방감이 차원이 다르고 5인승의 경우는 트렁크 적재량이 600kg으로 구형 스타렉스와 무게는 같지만 높이가 더 높아져서 부피로 치면 스타렉스보다 많이 적재가 가능하다. 렉스턴 스포츠 같은 픽업 트럭도 적재 중량은 약 500에서 600kg으로 동일하나 하드탑을 씌웠을 때 구조상 실을 수 있는 부피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화물 적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가 되지 못한다. 기존 스타렉스 디젤은 고속주행이 아닌 이상 무거운 무게로 시내를 가다서다 반복하며 화물을 운송하거나 하는 운행 특성이 있어서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었는데 이 차량에 기록된 연비를 보면 트립상 누적 연비가 15, 주유 후 트립 연비 14.7, 시동 걸고 2.6km를 운행한 연비가 15 이상이 나오는 놀라운 연비를 보여준다. 실제로 운행해본 결과 전기 모터 개입을 극대화시키는 극한의 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실연비 20km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고속주행으로 가게 되면 엔진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존의 디젤 모델과 연비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리아는 화물용, 승합용, 패밀리카 어떤 용도로로 쓸 건지에 따라 몇 인승을 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선택지가 없는 편인데 화물이나 승합용이라면 모를까 패밀리카로 스타리아를 선택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옵션 좀 넣고 라운지 트림으로 가면 4천만원 중후반 취 등록세 포함하면 5천만원을 가볍게 넘기는 가격을 보고 굳이 이 돈 주고 짐차를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카니발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무리 스타리아가 좋아졌다 한들 스타렉스 후속작 이미지가 강하고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좋다 하며 사기에는 카니발도 같은 엔진을 쓰는 하이브리드가 있어서 그 돈씩 카니발 혹은 다른 선택지도 많은 상황이라 패밀리카로는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세 줄 요약한다.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웬만한 승용차 뺨 때리는 미친 연비, 디자인이 나름 세련돼지고 크기도 커지고 승차감도 좋아지며 패밀리카로도 고려해볼 만해짐. 그 돈시소리 나오는 가격 때문에 카니발 사게됨.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